중국어로 영어 전문 채널 글로벌 코리아 위드 트루스가 오픈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문제점을 이제 영어권 국가에 알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당시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담당해온 천하이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느냐,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당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며 전 세계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의 만류에도 일방적으로 방한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사드 배치 반대론을 주장한 뒤 돌아갔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에 와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가 배치되면 앞으로 한중 협력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한국의 문화와 게임을 금지시키고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내세우며 영업 정지를 시켰고 2017년 3월 15일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알령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 정부에서는 한알령을 당 차원에서 내린 바가 없고 한국의 언론 매체가 지어낸 말이라며 지금까지도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8월 5일 황구시보의 보도를 보면 중국 내 일부 지역 방송국에서는 일찍이 정부 관련 기관의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제작회사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공식 문서를 통해 금지령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내에 방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미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지한 상태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부로부터 문서화된 형태로 지시받은 바는 없지만 알 사람은 다 알고 알아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알령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 언론의 말대로 한국의 문화산업을 막아 한국에게 보복했고 이로 인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중국의 텐센트가 운영하는 뉴스 플랫폼 덩신왕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한 뉴스를 내보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요즘 한중 간의 문화적 마찰로 인해 한국을 도둑국가로 부르며 온라인에서 혐한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한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예능이나 문화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 같지만 정작 손해를 본 대상은 한국의 기획사와 그들이 속해 있는 연예인에게 국한되며 한국은 영화, 드라마, 예능 분야 자체가 원래부터 중국에게 크게 의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 내에 자발적으로 한류가 스며들어 과거 3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의 예능 관련 저작권을 사들인 금액이 더 증가했고 이는 중국의 예능 프로에 영향을 끼쳐 중국 예능은 창조력이 상실됐으며 오히려 한국을 따라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에게 한국식 예능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은 작년 한국에서 투표 조작 사건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중지된 프로그램인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청춘윤희와 창조용 2021 같은 프로그램이 올해 초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위의 프로에 멘토로 참여하는 멤버가 블랙핑크의 리사와 FX의 엠버인데 이들은 국적만 한국이 아니지 한국이 만든 아이돌인데 과연 한류가 사라졌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3년 넘게 중국에서 방영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작한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경쟁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며 한국의 예능은 중국에서 철수한 지 오래지만 중국의 프로그램에서는 지금도 한국의 향기만 난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향기만 나고 수준은 중국의 냄새가 나서 보기 힘들 정도라는 말까지 했다며 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알령으로 인한 더 심각한 부작용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해적판과 불법 유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의 수입을 막아버리니 한국 영화의 높은 수준을 즐겼던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청할 권리를 잃자 해적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해상도의 깨끗한 화면을 자랑하는 이 해적판들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일반 소비자들에게 쉽게 배포되며 아예 고정 플랫폼을 통해 해적판을 대놓고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들 플랫폼의 IP 등록지는 저작권 보호가 미흡한 동남아시아에 두고 있어 중국 정부의 단속과 처벌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한국 영상물을 접하던 범위가 일반 중국 영화에까지 폭이 넓어져 직접 거래 시 영화 한 편을 2위엔 한국 돈으로 350원 정도면 볼 수 있게 되니 이미 뿌리를 내린 이런 해적판의 영상들로 인해 중국의 영화나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할 때 정식 판권을 구매해 중국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되자 기생충의 불법 해적판을 링크한 웹사이트만 중국에서 100만 개가 넘었으며
킹덤과 펜트하우스 같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중국인들은 이제 거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며 불법 유통으로 대처하는 것도 한계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국의 CCTV와 한국의 KBS가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분야에 협력을 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제품의 판권을 사들일 것이며, 여기에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시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강력해진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을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위의 내용과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특집 보도로 실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먼저 시나리오 작가 위 단단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논리적이라 보는 사람에게 믿음과 몰입감을 주는데, 다시 한류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 시장은 다시 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샤오장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드라마 전문 기자는 우리가 지금 암담한 이유는 완벽한 시나리오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양질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감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국에서 방영하는 오디션 프로나 예능 프로는 모두 한국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중국 팬들은 한할령이라는 것을 잊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것을 추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빠다오종사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영상 전문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찍을 만한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찍어야 할 것과 찍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단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창작 자체에 큰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할령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작품들을 접하지 못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무수히 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니 한국의 작품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토론에 참가한 닉네임 웨이란이라는 영상 제작 총책임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직장과 관련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면 직장과 관련된 소재나 배경, 소품 등이 실제 현실과 가장 부합되게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의 드라마는 이런 부분을 게을리합니다. 스토리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소품들도 돈을 자랑하기에 바쁘지 캐릭터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극중 인물들의 성격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시청자들을 바보로 여깁니다. 스토리를 희생하며 상업적인 부분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품성에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뒷받침이 됩니다. 기성 배우든 아이돌 출신이든 모두 자신의 역을 잘 소화합니다. 중국이 감독과 제작자 위주로 돌아간다면 한국은 시나리오와 배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즘 펜트하우스2, 빈센조, 시지푸스 등을 보고 있는데 스토리나 연기력이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작품들은 지금도 중국에서 식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댓글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작품들이 좋다면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겠어? 예술의 국경이 어딨어? 요 몇 년 동안 국내 드라마는 정말 노답이었지. 안면마비가 올 정도였으니까. 한국 사드 철수했나? 한국 드라마는 정말 안구가 정화돼. 나는 일상생활을 다룬 내용을 좋아해. 반대로 중국 드라마는 엉망진창이지.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보이콧해야 그게 진짜 한할령이지. 한국 드라마 본 이후부터는 국내 드라마 안 봐. 진짜 못 봐줄 정도니까. 연기는 졸렬하고 표정은 과장되어 있고 대사는 오글거리고 진짜 사람 닭살 돋게 만들지. 뭘 제안했다고 그래? 지금도 정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지금 한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훔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나는 늘 한국 영화를 좋아했어. 중국 연예인들은 언제부터 한국에 못 들어가게 됐지? 한국 연예인들의 노래나 춤이 중국보다 잘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우리는 한할령을 취소시킬 생각이 없어. 한류가 다시 오면 중국 오라프로는 멸종될 거야. NBA도 재방송하는데 한류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예상한 일 아닌가? 한국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개방을 반대합니다. 2021년은 한중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한할령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중국인들 스스로가 깨닫고 보이콧해야 함. 후난 위성방송은 한결같이 한국 연예인들을 치켜세우더군. 한국의 톱스타들은 한국에 있지 중국에 오질 않아. 틱톡 보면 한국 드라마 엄청 보여줌.
한알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당한 조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수틀리면 언제든 이러한 조치를 다시 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을 과감히 접고 지금처럼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과 같이 다른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